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프입니다. 어제는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이제 영상 업로드를 못하면서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좀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주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내용들이죠. 자, SEC의 바이낸스 기소에 대해서, 자, 이전 영상에서 이제 그러한 기소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그게 현재 받아들이는 그러한 임팩트 정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이제 하락의 재료로서 기능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일봉상의 양운의 하단부에서의 가격 반응을 굉장히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구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까지 가격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러한 26,489 아래로 이탈해서 양운 하단에 도달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하락의 목표치를 채웠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구간에 대해서 반등이 나올 것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해당 구간에서 그런 이제 SEC 이슈로 인해서 내려왔던 하락분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형태의 봉 마감을 통해서 이러한 양운의 하단부에서 가격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고, 또 심지어 이런 구간에서 이제 이런 고점 신호에 이은 이제 저점 신호까지 출현을 하면서, 자, 이러한 모습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움직임에서 제가 중간에 진행하면서 체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 이러한 저항의 범위 27,166 이 구간 부근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에서 고점을 한 차례 높여주지 못한다면 이제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쳤던 내용이니까 한 9시 정도, 저녁 9시 정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이후에, 자, 일봉상으로 체크해 보자면, 자, 이렇게 회복하는 캔들이 나오고 다시 이제 양봉으로 장악했고, 이런 캔들의 봉 마감이 기준선과 전환선 위에서 마감을 해 주었으나, 이제 다시 진행된 그 다음날의 캔들로 다시 이탈한 모습으로, 이제 현재까지 시장은 일목의 관점에서 현재 캔들의 위치는 기준선과 전환선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의 방향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여전히 어떠한 하방 압력의 그러한 존재 가능성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선행하는 의문이 현재 이렇게 좁아지다가 그런 SEC 이슈로 인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넓어진 상황으로 여전히 선행하는 구름이 의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후행 스팬 역시, 자, 이러한 구간에서 양운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움직임을 만들었으나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고, 오늘의 후행 스팬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구름대 안에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캔들을 관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봐야겠으나, 여전히 지금 현재 양운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최소한 이제 구름대를 벗어난다라기보다는 이제 캔들을 상방 관통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현재 지금 후행 스팬의 위에 위치하고 있는 전환선과 기준선에 대한 도전을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아직까지 이러한 곳에서 좋은 반등이 나온 것까지, 이런 양운의 하단부에서 가격 반응을 체크한 것까지 굉장히 좋은 접근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라는 것이고, 이런 움직임 자체로서 이제 어떠한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판단은 섣부르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약 한 달 정도 이제 가격이 진행이 되면서 현재 지금 따지고 보면 이러한 가격적인 구간 내에서 이제 한 차례 위로 한 차례 아래로 한 차례 이렇게 이제 좀 페이크 아웃을 주면서 현재 여전히 이런 가격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곧 캔들이 더 진행되게 된다면, 자, 이제 일목상 변곡 구간, 구름이 꼬이는 구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RSI의 캔들 차트상의 일목은 이제 변곡권의 조금 더 앞에 있죠. 약 이제 시기적으로, 그래서 약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일봉이 진행된 이후에 어떠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오늘 캔들이 지나고 내일 캔들까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 생기는 약 이제
이틀 정도 이후에 생기는 캔들은 이제 구름대 밖을 벗어나서 구름대 아래로 떨어질 것인지, 구름대를 이탈하는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지, 구름대를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 역시 이제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약 이제 2, 3일 정도의 일봉 캔들의 진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시장에 좀 분석에 살을 좀 더 붙여 보자면, 자,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자, 고점을 이은 어떤 추세 구조에 대한 돌파가 나온 이후 다시 이러한 구간에서 리테스트를 하는 모습으로 다시 이제 RSI 차트가 올라오면서 이런 리테스트의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이런 추세선에 맞고 다시 올라온 이후에 RSI 50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 자체는 좋았지만 RSI 역시 이렇게 50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MACD를 보면 데드 크로스 이후 다시 빠르게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내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 각인에 실패하고 다시 이제 하방으로 이격되고 있는 히스토그램의 저점 역시 낮아지고 있는 모습으로 여전히 어떤 하방 압력이 작용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점을 낮추고 있는 히스토그램의 움직임이 저점을 높여주는 움직임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것은 좋은 접근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툼 디마크 시퀀셜을 통해서 그 모델을 통해 이제 시장을 좀 살펴보자면, 자, 이러한 양봉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캔들의 종가 마감이 이러한 구간 위에서 마감하지 못하고 딱 닿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진행되고 있던 이렇게 1번 하락 셋업의 시작으로 2번, 3번, 4번, 5번까지 진행이 되었던 하락 셋업이 6번으로 마무리되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속이 되었고 그 다음날 진행된 캔들 같은 경우도 7번으로 이제 연속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캔들 자체가 이제 TD 셋업, 이제 TD 시퀀셜 상에 이제 하락 셋업을 끊어내는 조건을 충족시켜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번부터 진행되고 있는 하락 셋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있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직 MACD가 어떠한 상승 반전의 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RSI 역시 50선에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분석 일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 하루 이틀 두세 개 정도의 일본 캔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이전 상승에 대한 카운트다운 13번으로 카운트다운이 마무리되고 현재 다시 이제 추세 반전의 시작이 나오면서 이러한 하락 셋업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이 셋업이 현재 8번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의 셋업은 카운트 9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캔들의 마감을 통해서 이러한 카운트다운이 이제 셋업이 연장이 된다면 8번으로 마무리되는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캔들은 카운트다운 9가 되게 됩니다. 즉 이제 9개의 캔들로서 한 차례 이런 톰 디마크 시퀀셜 모델상의 추세가 한 차례 이제 완성이 되는지를 볼 수 있겠고, 자, 이러한 셋업의 완성 이후 이제 9번 이후로 이제 추세 반전을 가져갈 수 있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9번의 셋업의 마무리 이후 이제 그런 것들의 연장의 가능성을 살펴보면서 이제 해당 시점부터는 이러한 이어진 셋업에 대한 반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모델의 관점 역시도 약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캔들 진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시간봉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차트가 조금 더 뚜렷한데요.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자, 후행 스팬이 이렇게 구름대 아래로 강하게 이제 관통하며 떨어지는 모습 이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이제 좀 시간적인 기준은 이제 이런 후행 스팬이 맞닥뜨릴 구름대의 변곡 구간을 지나가는 시점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구간에서 강하게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움직임은 이런 캔들로서 진행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4시간 봉 차트에서 이러한 과대 낙폭을 만들었던, 제가 평균으로 회기가 이제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하방 익스트림 캔들 신호, 노란색 캔들, 일부 트레이딩 프로 지표상에 노란색 캔들 신호 이후에 이제 저점 신호가 등장하며 이제 강하게 다시 이런 것들을 회복해주는,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이제 텔레그램에서 올려드렸던 내용을 보자면, 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27,166 구간을 확실하게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내기 전까지 추가적인 하락의 이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제 그런 움직임 내에서 이런 전환선, 4시간 봉 일목의 전환선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진행을 봤을 때 이런 저점 신호 이후 다시 4시간 봉의 고점 신호가 등장한 상황으로 현재 지금 전환선에 대한 지지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캔들의 종가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지금 이러한 전환선이 위를 향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캔들은 지금 옆으로 빠지면서 전환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형국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전환선이 올라가면서 캔들이 이제 옆차기로 빠져나올 때 일모의 관점에서 제가 이러한 모습에서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환선을 따라가는 양봉을 세워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현재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좀 봐야 되는 구간이고, 그런 것들이 나오지 못한다면, 그리고 26,489 위에서 최소한 복마감을 해주지 못한다면 여전히 주요한 지지 기준들을 이탈한 모양으로 이제 그러한 위치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단기적으로 한 파동 더 빠질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현재 지금 캔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구름 구간, 이 구간은 이러한 양운과 음운 사이에 두 차례 변곡이 발생했던 굉장히 지저분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매물대 강도가 굉장히 약한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수평적으로 이제 약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가격을 흔들 수 있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후행 스팬 역시도 다시 이러한 변곡 구간에서 위로 올라선 이후에 양운의 지지를 받는 모습으로 다시 진행이 되었다면 아주 이상적이었겠으나 시장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죠. 자, 이런 어제 움직임, 이런 움직임은 물론 어떤 나스닥의 하락에 동조하는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여지지만, 어찌됐건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비트코인 역시 다시 올라선 양운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구름대 아래로 후행스팬이 내려가는 형국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구간들에 대한 구간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 저항을 극복해낸 이유가 보다 이런 반등 이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4시간 봉 차트의 보조지표를 좀 살펴보자면 4시간 봉 차트 역시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자, 이러한 고점을 통해 형성된 추세 구조에 대한 돌파 이후 리테스트하는 모습으로 RSI 차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모멘텀에 대해서 볼 수 있겠으나 여전히 4시간 봉 RSI 차트 역시 현재 돌파 이후 리테스트 이후 50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50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4시간 봉 MACD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골든 크로스 이후 다시 추가적으로 데드 크로스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제 골든 크로스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지지 기반에서 좀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지금 히스토그램의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모습, 그리고 MACD 라인의 방향이 아래를 향하면서 시그널선과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으로, 자, 이러한 것들을 데드 크로스로 연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서 MACD 라인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히스토그램의 고점이 높아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은 일목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환선이 위를 향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는 어떤 양봉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도 상승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톰 디마크 시퀀셜을 통해서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보자면, 자, 이제 과거의 이 구간, 그 SEC 이슈를 만들면서 내려왔던 구간에서 1번부터 9번까지 한 차례 하락 셋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카운트다운, 하락 셋업에 완성된 카운트다운, 이제 연장 개념의 이제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셋업이 퍼펙트 셋업으로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카운트다운의 강도는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고, 4시간 분 기준으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셋업은 현재 1번 하락 셋업 기준봉에서 2번, 3번, 4번, 그리고 현재 지금 5번까지 하락 셋업이 다시 한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 셋업의 완성으로 인해서 이제 TD 모델상의 저항 라인이 생겨져 있습니다. 상단에 셋업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는 이런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는 다시 이렇게 하락 셋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4시간 봉 차트에서도 이런 하락 셋업이 끊어지는지를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런 움직임이 나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어떤 하락 셋업의 이제 영향력, 이제 하락의 영향력의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저항 라인을 이제 캔들의 황금비와 함께 살펴본다면 이런 두 개의 명확한 이제 극점, 4시간 봉의 극점을 이제 반등 진행된 움직임에 대한 그런 범주의 움직임에 대한 이제 되돌림을 보았을 때, 현재는 지금 0.618 라인 에서 지금 이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자, 마찬가지로 이런 되돌림 이후 재상승에 대한 컨펌의 기준은 이런 고점에 대한 돌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해내는지를 봐야 하고, 자,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은 이런 캔들의 움직임이 이런 TD 시퀀셜 모델상의 이런 저항 라인을 돌파해내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간 위로 가격이 올라서는 움직임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좀 이제 본격적인 이런 반등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상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러한 구간을 올라서는 모습이 필요하다 라는 것까지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EC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좀 사람들의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죠. 또 이제 뭐 온갖 매체들에서 헤드라인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분위기가 또 안 좋았었는데, 이제 그러한 분석글을 제가 아침에 영상을 이제 부랴부랴 일봉 마감도 보지 않고 올리면서 이제 드렸던 말씀, 텔레그램에 적었던 이야기들은 봉 마감을 보는 것보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는 심리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제 이렇게 양운의 하단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 이러한 구간에서 가격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고 있으나, 그렇게 막 여기저기 헤드라인으로 이제 막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그 일이 엄청난 일인 것처럼 이제 분위기를 만들면, 분명히 내가 약속했던 자리에서 분명히 이 구간에 대해서는 가격 반응을 볼 것이고,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정해놓고 진입을 해야 되는, 이제 거래 전략을 세워야 되는 자리에서 왠지 이제 분위기가 이제 망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분위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가는 것이죠. 손이 안 나가는 겁니다. 거래 전략을 세우기로 했던 구간에서 좀 눈치를 봐야지라고 이제 바뀌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렇게 스탠스가 바뀌는 것은 설령 이제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런 유무를 떠나서 굉장히 이제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이 진행됐을 때 좀 심리 관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약속된 것은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 나왔을 때 이제 그런 SEC의 기소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러한 SEC의 재소장이 날아왔다는 것은 이제 어떤 추가적으로 참신한 태클이 들어올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 SEC는 정말 수많은 기소를 하고 결국 그 기소에 대한 합의금을 통해서 합의금을 받는 것이 그 녀석들의 주요한 수입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뭔가 엄청난 감사기관으로부터 이제 제재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제 막 재생산되고 있으나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얘기 드릴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은 과대 낙폭에 대한 다시 이제 평균으로서의 회귀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캔들의 움직임이 여전히 어떠한 저항의 근거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장을 조금 이러한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제 분기점이 될 만한 포인트, 이제 캔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런 구간에서 어떠한 구조를 형성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 유리한 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일정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당일치기로 이제 비행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일단 뭐 말도 그렇고 약간 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불편하셨다면 너무 죄송하고, 이해하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